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날 뭐 어쨌거나 상승 마감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하던 종목이 태반이었는데 상승으로 반전한 종목들도 많고요. 물론 좋은 종목들은 뭐 상승하건 하락하건 계속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죠. 제가 뭐 계속 그 관심 종목을 올려두고 있는 주력 종목들, 주도주들, 제가 며칠째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주도주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내려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200만원대에 갈지 누가 알았나요? 그죠? 그 기업이 펀더멘탈이 좋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연구하고 새로운 경영을 시도하고 거기서 성과를 거두고 경영 실적을 좋게 내고 이런 종목은 끝도 한도 없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 테슬라, 애플 마찬가지죠. 그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무리 주가가 싸도 안 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고르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차트 공부, 그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는 공부들이 있지만 이론하고 실제하고 그렇게 안 들어맞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뭐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걸 배웠다면은 나중에 1 더하기 1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1하고 대답을 공부한 사람들은 맞출 수 있겠지만 주식은 안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책에 잘 정리돼 있고 뭐 차트가 어쩌네 요즘 뭐 누가 뭐 이렇게 요즘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있지만 제가 처음에 주식이 들었을 때 책 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때 한참 많이 나왔던 공부가 뭐냐면은 무슨 뭐 엘리어트 파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며칠선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 저도 공부 엄청 했거든요. 책 사가지고. 근데 안 맞아요. 실제로 투자할 때 경험에 비춰보면은. 그게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공부해가지고 그런 거 뭐 차트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다 적용이 주가가 들어맞으면은 뭐 이거 누구나 다 공부해가지고 다 돈 벌 텐데. 근데 해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또 뭐 차트 가지고 이거 뭐 며칠선이 어떻고 이제 뭐 어떻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때 됐다, 뭐 올라갈 때 됐다, 이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예측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측을 하고 또 상황을 가지고 차선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슬라, 뭐 애플 이런 주식은 그런 차트 가지고 이론 적용하면 맞나요? 전혀 안 맞지. 그쵸?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뚫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이제 뭐 없어지려나,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제 우리나라 실적주들도 이제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진짜 좋은 종목은 끝모르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또 보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 몇만 원 하던 게 한 1년 동안에 몇십만 원 단위로 올라온 종목이 널렸는데,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그 종목들이 지금 다 비싸요. 최소한 10만 단위 이상 넘어가는 게 수두룩합니다. 근데 겁이 나서 못 사요. 좋은 종목인데도. 겁이 나니까 저기 안 오른 종목, 저 밑에 있는 종목들, 10,000원, 20,000원, 이런 종목들, 물론 그런 종목에도 이제 아직 빚을 못 본 종목이 있어요. 좋은 종목 위에도. 근데 그런 것도 발굴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그런 가격대 있는 종목들은 상승할 그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에요. 아니면 아주 옛날에 주도주였거나. 그쵸? 예. 우리는 10년 전에 주식장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20년 후에 주식장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현재형의 주식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쵸? 그럴 때는 어때야 돼요? 옛날에 뭐가 어땠네. 옛날에 이 종목이 어떻네. 옛날에 집에 안에 금송아지 한 10마리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죠? 왕년에, 그죠? 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향후에 30년 전, 30년 후에 상승할 종목을 지금 사면 30년 동안 기다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전에 한참 주대 올리던 종목들 지금 사면 되돌아옵니까? 그 시절?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황에 맞는 주력 업종이 있었던 것이고, 향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맞는 주력 업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은 만 원짜리, 2만 원짜리를 100주, 50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상승하는 주도주,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이면 그거를 10주 살려고 하시고, 그런 게 더 빠르게 좀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게 지속적으로 뭐 항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뭐 언젠가 또 모멘텀이 틀어지면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 지속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식에서 공부는 가장 1순위 공부는 뭐냐면 직접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험을 쌓는 거고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가 정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기업 정보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발굴해내는 거죠, 스스로가. 그리고 새로운 뭐 기업의 어떤 뉴스들을 꾸준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차트 이론, 뭐 이론 공부, 뭐 그래프 이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그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거 책대로 그 차트 그렇게 다 맞으면 누가 그거 공부 안 하겠어요? 다 공부하지. 저만 해도 뭐 한 달 동안 잠 안 자고 그냥 그 뒤집다 공부해가지고 대박 나겠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처음 해봤어요, 다. 옛날에 다 해봤는데, 주식책 사가지고 다 뭐 해봤는데, 그때 뭐 유튜브가 있었나요? 그냥 책밖에 없었지, 신문하고. 해봤는데 그냥 이론은, 읽어보면, 맞다. 이렇게 했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다 고개를 끄덕여져요. 근데 그걸 주식에 실전에서 적용해보면은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래서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똑같은 증시 장세는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건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장세는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이고, 그거 맞죠?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못 맞추는 거예요. 누구도. 그냥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옛날에 이럴 때 이랬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갑자기 어떤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변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 변수도. 뭐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대부분의 변수는 예측 못하죠. 그죠? 코로나 우리가 예측했나요? 미국의 뭐 트윈타워 무너질 줄 우리가 예측이나 했나요?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공부해야지만 이제 수익이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엄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거 좋은 종목이라서 딱 샀어. 샀는데 이씨 안 올라. 하락해. 그러면 내가 이제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대응을 해야죠. 자기의 신념에 확신을 이제 갖고 투자를 했지만 그게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는 이제 좀 새로운 이제 악재가 생겼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내 예측이 좀 틀렸거나 뭐 이런 경우이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빨리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안 그래요. 대부분 종목은 그냥 대부분 분들은 그냥 뭐 어떤 재료로 뭐가 우르르 오른다 그러면 그 우르르 쫓아가고 매일매일 그냥 막 여기저기 우왕좌왕 쫓아다니라고 정신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돈 닦아먹고 스스로 닦아먹고 내 그 계좌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뭐 상승 종목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내가 뭐 저점에서 딱 사가지고 상승할 때 딱 팔고 뭐 이렇게 한다면 뭐 그렇게 해도 수익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보통은 안 그러죠. 그죠? 뭐 좀 어느 정도 대충 어느 정도 한
뭐 한 절반 이상 올랐을 때 혹은 절반가량 올랐을 때나 돼서 이제 그걸 발견해가지고 뛰어드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보통 이제 주가는 이제 그 방향성이 있고 항속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주가가 어떤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방향을 잡으면은 그쪽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반대 모멘텀이 생기면 또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되고요. 이게 주식의 습성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결론 내린 주식에서 이제 결국은 그런 공부하고 그다음에 심리, 자기 멘탈을 바로 잡는 거죠.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에서 한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 주식에서 한 80% 90%는 심리예요. 심리. 자기 멘탈 관리하는 거예요. 자, 멘탈 관리하면 뭐 아무 종목이나 붙들고 멘탈 관리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좋은 종목을 일단 고르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딱 골랐어요. 골랐는데 이제 어떤 뭐 수급에 의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장 전체가 움직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하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수급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내가 아무리 종목 들고 있어도 누가 많이 가진 놈이 팔아버리면은 그냥 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불안감을 느끼죠. 아,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종목이 왜 내리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내리는지 그 이유를 알면 멘탈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한 지난주, 지지난주에 기관이 그냥 무차별로 매도했어요. 뭐 종목 안 가리고, 또 외국인 또 마찬가지죠. 이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이틀, 외국인이 이틀 동안 무차별적으로 매도해갖고 폭락시켰죠. 지수를 2960선까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종목들은 그냥 밀려요. 그냥 수급에. 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좋은 종목이에요. 종목에 문제 없어. 그럼 수급에 밀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는 멘탈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종목이 뭔지 몰라. 내가 왜 샀는지도 몰라. 이거 뭐 내가 들어보니까 뭐 이거 뭐 이래서 이거 오른다더라. 그 정도밖에 몰라. 그러면 흔들리죠. 그런 폭락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는 꼭 전략이죠. 전략. 그 전략. 상대방이 어떻게, 이럴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전략을 짜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심리 멘탈을 관리를 잘하고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네, 그런 좀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은 좀 혼조세가 보였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변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막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완전히 뭐 아주 막 큰 종목들도 막 급등락을 했어요. 대형주들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일단 뭐 매수가 일어난 종목들은 뭐 이제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그 은행 쪽의 네, 그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요. 그러면 통신주가 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뭐 각각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잘 나왔고, 이제 금융지주들이 이제 뭐 상장된 게 이제 좀 몇 개 있는데,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4분기 실적도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금융주 같은 데는 일단 뭐 이제 KB 금융지주가 다시 1등을 꿰찼고요. 이제 신한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지난 2년간에는 신한이 1등 먹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전에는 국민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민이 다시 뺏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신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 네 번째가 기업은행,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통신주 같은 거도 이제 뭐 순환매색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 조금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여행주는 이제 저거죠. 이게 이제, 제가 뉴스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요번에 이제 추석 연휴 때, 뭐 제주도 뭐 거의 한 90% 이상 뭐 꽉꽉 찼다 그래요. 여행 저 비행기 티켓도 그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뭐 이런, 특히 LCC 분야에서 이제 1등인 진에어 같은 데도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항공주들이 조금 올랐고, 뭐 하여튼 뭐 그 정도가 좀 상승한 그 순환매가 돌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건설주는 이제 우리나라 공급주택, 주택 공급주택이 아니고, 주택 공급책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이제 미리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변창흠 씨가 국토부 장관 임명되면서 이제 공급책을 펼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물론 그 얘기를 했지만 그 기대감에 이제 건설주들이 좀 올랐는데 이제 막상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건설주들이 오히려 상승보다는 좀 조정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이제 좀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주도주들은 이제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관심 종목 중심으로 좀 몇 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은 이제 원래 관심 종목이 아니었는데 제가 어제 넣었어요. 어제 왜 넣었냐면은 여기 이제 효성이 여기 이제 그 수소, 네, 액화수소, 네, 액화수소 그 이제 LN,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기체로 되어 있는 그 수소를, 수소는 굉장히 이제 옮기는데도 좀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만약에 탱크롤이 옮긴다 치면은 그걸 이제 기체로 옮길 때하고 액체로 옮길 때하고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액화 천연 그 가스처럼 이제 액체로 만드는 수소를 액체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세계적인 기업 하고 이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인 그 기업하고 기술력을 가진 업체하고 이제 합작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세계 최대의 어떤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공급 체인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 이런 기업들이 이제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어떤 뉴스, 이제 그 뉴스가 이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뭐 린데그룹이라고 이제 이러는데 린데그룹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그 기술력도 좋고 뛰어난 기업인 것 같아요. 이게 독일 업체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 합작업체라고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래갖고 투자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뭐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효성 하이드로젠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판매하는 업체고, 근데 생산하는 업체는 이제 린데 하이드로젠이라고 이제 두 개를 설립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울산에다가 이제 지금, 액화 수소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이 공급하는데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효성 계열사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효성 수소가 이제 액화로 만들면 충전하는데도 이제 되게 짧은 시간에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향후에 수소차가 이제 그 내연기관 차나 전기차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좀 이렇게 경제성이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도 지금 그렇지만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부족하고 이제 이런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좀 뛰어난 경제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완공 시점에 맞춰가지고 전국에 120곳에 이제 수소 충전소를 이제 같이 건립을 해가지고 생산, 유통, 판매 요거를 이제 효성 계열사들이 담당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요거 이제 효성 아까 중공업 요런 기업들이 이제 그 라인 과정 하나하나에 이제 참여를 해서 좀 향후에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많이 올랐어요. 예, 효성화학도 보시면 이제 차트 보시면은 좀 횡보세를 보이다가 15만원, 20만원, 17만원, 18만원 그 사이에서 이제 꾸준하게 횡보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급등했죠. 그죠? 네. 한 2월 들어서 가지고 급등해가지고 이제 16만원, 2월 1일날 16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8만 5천원까지 벌써 많이 올랐죠. 한 10만원 넘게 올랐죠. 3거래일 만에. 이게 이제 이런 뉴스들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효성화학도 그렇고,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역시 효성 첨단 소재도 이제 1월 18일부터 이제 꾸준하게 그전에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밋밋했었죠. 밋밋했었는데 이제 좀 밋밋했었는데 1월 18일부터 이제 촥 치고 올라가지고
한 15만원, 16만원 있던 게 막 거의 31만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버렸어요. 이미 많이 뛰었죠. 그죠? 많이 뛰었지만 이제, 좀 이게, 향후에 이제 지금 이게 사실 초기잖아요. 수소차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지속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그러면 효성은 이제 뭐, 지주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낮긴 한데,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1월 29일부터 이제 치솟기 시작해가지고 73,600원 하던 게 지금 9만원까지 갔어요. 근데 효성 같은 게 좀, 그나마 좀 이제 싸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 세 종목 중에서 따진다면 굳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성 TLC도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거랑 상관은 수소랑 상관이 없는데, 효성 TLC는 요거 옛날부터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던 종목인데.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또 많이 올랐나, 좀 특징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이제 재료가 살아 있고요. 이제 지금 유력한 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요거하고 이제 뭐 셀트리온 요런 정도죠. 녹십사도 있지만 혈장 치료제로서 이제 가지고 있지만 어떤 뭐 수요 쪽에서는 이제 공급 쪽에서 좀 약간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군당이 또 이제 실적이 좋죠. 네,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한 중위권 기업이었는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중위권 제약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5천억 전후 그 정도 기업사였는데 이제 한 5년 동안 매년 한 1,000억 정도씩 매출 식장해가지고 이번에 이쪽 클럽에 아마 가입을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좀 오늘 좀 상승을 금요일날 조금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신풍제약은 뭐 계속 밀리고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뭐 보이시죠? 이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OCI는 보합을 보았고요. OCI도 요거 이제 관심 종목으로서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향후에 흐름도 지금 흐름이 좀 현재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급등한 이후에 지금 6만원대에서는 10만원대까지 올라가서 가지고 이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 이제 횡보가 되다가 이제 모멘텀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횡보할 때 조금씩 담아두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자, 그리고 SKC 같은 것도 지금 하락했는데, 요것도 좀 괜찮아요. 여기 이제 10일날,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이제 분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전환해가지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의 좀 성과도 좋게 나오고 있고, 이게 동박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강자로 이제 지금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좀 많이 상승하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럴 때 이제 조금 담아두면서 이제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증자 이후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지금 역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서 지금 또 이제 시동을 슬슬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꾸준히 성장한 이후에 이제 상승한 이후에 작년 11월에부터 10만원대 올라섰고 7만원대에서 올라선 이후에 약간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또 급등해가지고 지금 이제 완만한 지금 조정 장세, 횡보 장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한 10만원대에서 한 4, 5만원대로 이제 지금 점핑한 이후에. 그래서 지금 향후에도 지금 여기 지속적으로 이제 분야가 성장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항상 항구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굉장히 일본, 중국 업체들하고 굉장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요번에 현대차에서 이제 새로운 전기차 출시와 관련돼가지고 배터리 공급 업체로, 지금 3차 이제 요번에 발주를 했는데 중국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충격스러운데, 일단 중국 업체들이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기술력 면에서도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1등이죠. 그죠? 작년에는 LG하고 LG화학하고 이제 업착, 뒤착 했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등, LG화학을 누르고 1등 업체로 이제 부상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업체들의 입지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위축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전기차 관련 소부장 종목들이 마냥 상승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시장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 업체가 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자기네 나라들을 쓰려고 많이 하겠죠. 그죠? 없는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를 쓰거나 뭐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그 소부장 업체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젠이 다시 또 조금 상승했고요. 시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줄줄이 이제 계속 완만하게, 지금 코로나가 안 사라져서 그런 거지,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제 좀 더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적정 주가까지는 내려가겠지만, 적정 주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적정 주가보다 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좀 크죠. 근데 삼강 MNT에 요거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요게 이제 요번에 신안 그 앞바다에다가 무슨 뭐 돈 몇십 조 들여가지고 뭐 풍력 개발 단지 만든다 그러죠. 뭐 온자력 발전소 뭐 4기인가 뭐 그 정도 하고 뭐 안 먹는 뭐 전력을 생산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50 몇 조인가 뭐라 그러죠. 50조인가요? 뭐 그 영향으로 이제 풍력 개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영향에 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0억 원 정도 규모 되는 이제 수주 계약도 따냈죠. 삼강 MNT. 삼강 MNT가 이제 그 해상 구조물 뭐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풍력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석유 시추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상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해상 구조물을 만들려면 이제 그 바다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강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업체가 이제 삼강 MNT인데, 옛날 조선업이 화랑일 때 이 업체가 이제 좀 잘 나갔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업이 좀 침체되니까, 이 업체도 이제 좀 침체됐었는데, 이제 그 대타로 이제 그 해상 풍력, 여기 이제 급부상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 얘네 업체도 이제 해상 풍력 업적이 효자가 되면서 이제 지금 실적이 다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 정도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르겠어요. 이게 풍력 해상 풍력 부분에서 또 해상 태양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산업이 성장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현재는 지금 그린 뉴딜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CS 윈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해상 풍력 관련 종목으로 쓰고, 이거 또 있죠. 유니슨 또 있고, 동국 SNC도 있고, 관련 종목들이 이제 대체로 다 올랐어요. 어제. 자, 기아차, 현대차도 이제 역시 애플 자율주행차 협력 뉴스로 해가지고 이제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심했죠. 기아차도 막판에 이렇게 올랐지, 이제 장중에는 마이너스 있는 시간대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치고 올랐는데, 오늘 또 이게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이게 이제 애플이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연 기관차 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비단 현대 기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일본이나 다른 업체들하고도 이제 열심히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가 나왔을 때 현대차가 사실 모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회사 입장을 냈단 말이죠. 그걸 본 이제 애플 측에서 좀 기분이 안 좋다, 언짢다, 이제 이런 반응으로 이제 협상을 중단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월요일 날 지금 기아차, 특히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기아차 측에서도 주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오른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기아차 실적이 좋아져서 한 8, 9만 원까지 오르긴 했지만, 그 이후에 10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8만 원 이후부터의 가격대는 이제 사실 애플 자율주행차하고의 협력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상승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오후장 마감 끝날 때쯤에 이제 상승할 때 추격 매수 달라붙었던, 혹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월요일날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이제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뉴스가 외신을 타고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밋밋한 반응 입장을 냈으면은 좀 모르겠는데 완전히 뭐 그런 거 사실 무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다 보니까 애플 측에서는 좀 뭐 기분이 상한가 보죠. 사실 애플 측에서는 대안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그쪽에 공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그 애플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있겠지만 이제 대체로 좀 그나마 좀 될 만한 경쟁력이 될 만한. 근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차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일본 차랑 하지 뭐 이런 입장인가 봐요 애플이. 하여간 기아차 현대차가 좀 올랐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3인방 또 이제 사실 우리나라 그 셀트리온 그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식약처가 조건부 승인이 났지만 그 뉴스가 이제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거의 셀트리온이 지금 굉장히 좀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특징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3인방이 모두 상대적으로 좀 약보합 내지 강보합 보합권에서 이제 움직였어요.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한샘. 네, 한샘이 지금 한 6% 넘게 올랐는데, 한샘이 이제, 굉장히 좀 실적이 호전됐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한샘에서 이제 직원들 이렇게 직원 간에 성폭행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됐고, 매출도 뚝 떨어졌어요.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그게 한 2, 3년 됐나요? 그 일이 벌어진 지. 극복하고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 틈타가지고, 이제 매출, 꾸준히 성장하고 특히 홈쇼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리모델링 관련돼서 이제 물건을 많이 팔고 B2C 그죠? 그래서 많이 좀 회복을 해가지고 지난해 매출 2조 돌파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이러고 영업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좀 금요일날 좀 상승폭을 좀 크게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산샘 같은 거도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싱크대 만들던 가구 업체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이 토탈 이제 인테리어 업체로 이제 탈바꿈하면서 굉장히 좀 트렌드에 맞는 업종으로 이제 방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성장이 꾸준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도 한 27%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이제 한 36%나 이제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순이익은 그런데 조금 줄었네요. 자, 우리나라 이제 지금, 옛날에 싱크대, 우리나라에 가구 혁명, 가구, 주방 가구의 이제 혁신 이름은 이제 싱크대 쪽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부뚜막에서 그냥 싱크대로 이제 전환하는 그게 이제 절대적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부엌 가구 종합업체들이 다 그때 나온 거죠. 오리표 싱크, 한샘, 그 다음에 또 무슨, 거북표 싱크도 있나? 하여튼 이렇게, 좀 그런 싱크대 전문 업체들이 지금은 이름이 다 바뀌어가지고 NX 이런 식으로 막 다 바뀌었죠. 그래갖고 이제 좀 이제 부엌 가구의 토탈 업체로 이제 이제 새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한샘인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종목도 이제 주도 이제 업체로서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금호석유가 있어요. 금호석유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호석유도 이제 3월에 이제 여기 경영권 분쟁이 또 있지만 지금은 경영권 분쟁이 이제 핫 이슈로 등장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전에 이제 경영권 분쟁 있기 이전에도 계속 이제 꾸준하게 상승했죠. 10만원 밑에 있던 종목이 촥 치고 올라왔고 거의 20만원 가까이 올라왔었어요. 10만원대 후반까지. 이거 왜 그러냐. 라텍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라텍스. 우리가 라텍스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고무장갑. 그죠? 우리 주방 고무장갑. 근데 그 재료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의료진들이 코로나 환자 치료하는데 굉장히 좀 필수적인 이제 장갑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꼭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일들도 이제 생활에서 이제 그런 거 쓰는 라텍스 장갑을 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호 석유화학이 그 분야에서 이제 그 라텍스 소재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치고 올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제 조카와 삼촌 간에 다시 또 그 뉴스가 이제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급등했는데, 요때 여러분 보이시죠? 요때까지만, 그러니까 사실 요때 이제 코로나 요때부터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뭐 횡보장세였는데 15만원 선에서, 물론 그 전에는 뭐 3월부터 봤을 때는 2020년 작년 뭐 3월부터 본다면은 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3월에 보면 10만원 이하였잖아요. 그죠? 네, 2002년 5월부터 보시면 8만원대 있던 게 이제 쭉 계속 치고 올라왔어요. 뭐 월별로 보는 게 나을까요? 네, 월별도 좀 그렇네. 주별로. 네, 주별로 보면 이제 2020년 3월에 뭐 5만원, 6만원 하던 종목이 쭉 치고 올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라텍스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뭐 한 10만원, 15만원 선까지 움직이다가 이제 금년 들어서는 이제 막 20만원 한 선까지 올랐단 말이죠. 올랐는데 이제 그 라텍스 호재로 올랐는데, 이때 이제 뭐가 터졌냐, 경영권 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 시점에 이제 경영권 분쟁 뉴스 나오면서 이제 급등했죠. 그래갖고 20만원 치고 올라가지고 이제 계속 그 뉴스로 이제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또 그 실적 발표하는 걸 보면은 기대감이 또 커요.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여기 뭐 이제 리포트 같은 거 나왔는데, 키움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목표가를 46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도 한참 남았죠, 목표가. 그죠? 근데 얘네는 이제 물론 경영권 분쟁보다는 이제 경영권 분쟁은 사실 일시적인 어떤 테마잖아요. 제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뭐랄까, 이 업체의 본연의 업무인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성,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목표 주가를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보면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이제 1조 3,7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이제 85%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저걸 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목표가 대비 이제 목표가를 상향한 증권사가 이제 키움 외에 세계 증권사에서는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40만 원이 아직 한참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경영권 분쟁 소재가 사라지더라도, 이 지수의 견고함은 유지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SK케미칼은 이제 좀 하락했는데, 요거는 이제 SK케미칼이 이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백신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SK케미칼이 이제 CMO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노인층 65세 이상의 이제 효과가 거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65세 이상에는 이제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 보면 이제 노년층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백신 접종을 하자니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또 이런 논란이 휩싸이고, 이제 그런 좀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른 화이자나 이런 모더나 백신은 좀 이렇게 수량이 좀 한정적이고,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MO 업체인 SK케미칼이 좀 약간, 좀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케미칼이 또 가지고 있는 또 새로 또 이게 추가로 기술력을 노바백스인가요? 그것도 아직 지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여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가가 약간 소폭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SK케미칼이 사실은 이게 직접적인 관련된 업체는 아니죠. SK케미칼에서 분리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백신 분야만 따로 떼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만들었는데요. SK케미칼에서 분류해가지고. 그 종목이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대주주인 SK케미칼이 이제 대신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오르내리고 하는 건데, 이게 다음 달인가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그 백신에 관련된 그 재료들이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뭐 당연히 지주로서 어떤 대주주로서 SK케미칼도 여전히 뭐 영향을 받게 하겠지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것도 계속 마이너스에 있다가 이제 막판에 치고 올라와서 플러스로 소폭 상승했고요. 네이버도 이제 뭐 그렇게 1%대 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는 여전히 그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향후에도 지속 성장 가능한 종목이고, 두 업체 모두 돈 되는 돈이라면 이제 온라인 이쪽 부분, 하여간 뭐 돈 냄새를 잘 맡아요. 돈 되는 부분이라면 막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두 업체 모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LG화학이 이제 100만원대를 이제,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뭐, 계속 그 100만원권에서 오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어제 이제 28,000원 올라가지고, 28,000원에 이제 장을 마감했는데, 여기 이제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완전 분리가 돼갖고 이제 상장이 곧 되죠. 그때 곧 완전 분리가 되면 이제 LG 화학에서 이제 에너지, 주가를 끌어올린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으로 새로 이제 주가 증시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이제 화학 파트하고 이제 생명과학 파트, 요거 파트만 가지고 이제 LG 화학의 주가가 결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여전히 막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맞죠, 이름? 네, 그쪽으로 이제 그 배터리 사업이 넘어갔는데 계속 LG 화학만 주가만 이렇게 보고 막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배터리 보고 투자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LG 화학은 또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LG 화학하고 삼성 SDI는 이제 LG 화학은 그 미국에 있는 전기 트럭차 전용 업체 그 배터리 공급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지속적으로 한 3, 4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때 4, 5일째네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승한 것 같고, 그 유럽 시장에서도 확실한 이제 그 선도 업체 입주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이제 그 볼보 트럭 전기차 그 전기 트럭의 어떤 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한 며칠 동안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이제 LG화학이 다음 주 수요일 날 10일 날 이제 ITC 소송 최종 판결이 나죠.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SK이노베이션은 좀 요즘에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해요. 그죠? 좀 주춤합니다. 막 공격적으로 치고 오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요일이면 이제 이 거래일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LG화학 쪽이 조금 유리한 것 같다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판결 영향에 따라서 이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좀 상대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5G 종목은 이제 다 이제 그렇고요. 자, 그리고 펄어비스네. 펄어비스는 이제 그 붉은 사막, 제가 사막 시리즈를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펄어비스를 먹여 살리는 그 게임도 이제 사막이고, 또 하반기에 출시할 이제 게임 종목도 이제 사막이죠.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그 사막 시리즈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고도의 좀 매출 성장을 이뤘고, 당연히 경영 실적도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14.86% 굉장히 높이 올랐어요. 52,000원 올라갔고 40만원대 찍었습니다. 요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가 20만원대였어요. 이거 처음에 이제 요때쯤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1월 한 중순쯤에 요때 20만원대 중반 후반이었는데, 어느새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시작한 데가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2주 조금 넘은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어느새 20만원대 중반에 있는 게 40만원까지 치고 올라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뉴스가 나왔겠죠. 14%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죠? 여전히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겠지만, 여전히 향후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3N이라 해가지고 NC소프트, 그 다음에 넥슨, 넷마블, 요거 이제 N자로 시작하는 여기 뭐 세 개 업체가 이제 주도 업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펄어비스하고 다른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다른 업체도 여전히 성격이 좋지만 그 세 개 업체가 이제 그 상위권 업체로서 이제 뭐 굉장히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요. 그 영향으로 이제 금요일날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뭐 컴투스, NC소프트, 한빛소프트, 뭐 썬데이토즈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게임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도 이제 그 대열에 이제 합류돼 가지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녹십자가 이날 좀 금요일날 좀 하락이 좀 있었네요. 자, 어떤 뭐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을까요? 자, YIK가 이제 SNS텍하고 이제 급등했어요. 자, YIK하고 이제 특히 YIK는 저거죠. 그 삼성하고 이제 반도체 협력업체, 삼성이 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직접 투자한 업체예요. YIK하고 SNS텍은 둘 다 반도체 소부장 업체인데, 이제 YIK가 이날 이제 19% 20% 가까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삼성전자하고. 여기 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 종목이죠, 그죠? 네, YIK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제 얼마 525억 규모의 이 뉴스가 뜨면서 이제 지금 오늘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YIK 같은 거는 이제 삼성이 직접 투자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계속 삼성이 주요 거래선으로서 이제 원청 업체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이제 보여져요. DB 하이텍은 조금 소폭 하락했네요. 자,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거 이제 계속 지켜보라고 이제 했던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 지속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10만원대 이제 뚫고 올라가지고 이제 20만원대에 안착을 해갖고, 물론 20만원대 한번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차트로 보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63,000원에 있던 게 이제 지금 21만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한 9개월, 10개월 만에. 그래도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뭐 보시면 이제 뭐 여기 조정 좀 받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요거는 이제 결국은 이 종목 자체가 뭐 화학업체긴 하지만 이제, 성장 동력을 계속 새로 사업에 추가하고 거기서 성과를 거두고 이제 그런 영향이 가장 많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날 오른 이유는 이제 뭐 영업이익을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한 37% 늘어났고 잠정적으로 36.7% 정도 증가했고 순이익도 한 40% 넘게 뛰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한 10%대 상승했고요. 뭐 현금 배당도 많이 하네요. 1,800원이면은 그죠? 네. 뭐 하여간 이런 그 긍정적인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어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 종목이 계속 좋은 재료가 나오고 좋은 실적을 보이면은 뭐 옛날에 얼마였던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상승할 이제 역량이 있는 거죠. 여력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종목 모든 성장 종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한솔케미칼 어쨌거나 그래서 6%대 상승했고요. 근데 빅히트도 이제 보세요. 그 네이버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도 이제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죠? 예, 뭐 그 네이버하고의 협력 그 3천억 원대 투자 유치 이후에 지금 뭐 그게 16만 원대 요때 뭐 15만 원, 16만 원대, 17만 원대 요때였는데 지금 뭐 24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보세요. 뭐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목요일 날에도 장 전반은 크게 하락했는데 요거는 뭐 오르고 어제도 뭐 변동이 심했지만 오르고 금요일에도 결국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은 뭐 고가 저가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뭐 재료가 좋고 실적이 좋으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자, 이거 네이버가 뭐, 하여튼 네이버하고 이렇게 제휴 맺은 게 구세주가 됩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또 YG도 조금 이제 영향을 받고, YG도 그 영향이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계속 한단 말입니다. YG도.
그죠? 네, 여기 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네이버도 뭐 상승하는 거 봤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여행주, 이제 뭐 여행 기대감, 뭐 연휴에 뭐 이제 굉장히 많이 제주도 간다 그래요. 뭐 외국에 못 나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행, 참 좋은 여행, 뭐,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이 좀 상승했어요. 정보제약은 사실 제가 이제 담아본 건데, 요거 이제 그 CMO 계약을 맺었죠. 그 유럽 그 업체하고. 네, 스위스 바실리아하고 위탁 생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 때문에 제가 담아봤는데, 안 올랐어요. 여기, 어제는 아니고 그저께 아마 이게 뉴스가 뜬 것 같은데, 목요일날 안 오르네요. 영향 안 받네요. 그죠? 오히려 종군당이 더 영향 받고. 그래서 한번, 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어서 한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CMO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뭐 규모라기보다도 그냥 뭐 이제 그 업체 제품을 이제 그 위탁 생산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여져.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보이는지 바시리아라는 업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강 M&T 아까 본 거고요. 네, 기아차도 아까 봤고요. 금호석유도 봤고요. 그다음에 뭐 녹십자 랩셀이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참 아쉬워요. 이게 내가 이제 요때 1월 27일 날 요때 이제 2조 원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주가가 이때 급등했다가 쫙 빠져요. 빠지고 희한하게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뭐 한미 뭐 1조 2조 수출할 때 보면은 막 상한가 치고 막 이래가지고 뭐 5만원대 있던 주식이 70만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걔네들 이제 연달아 한 두세 개 기술 수출해가지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아니고 뭐 두세 개 연달아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제 기술 수출하면서 70만원대에 갔지만 처음에 이제 수출했을 때 걔네가 한 2, 30만원대까지 수직 상승했단 말이죠. 그때 규모가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2조 넘는 기술을 수출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그러면 주가가 최소한 이것도 한 20만원대까지는 가야 할 재료예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 이제 124,500원 이때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악재가 없는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유가 밝혀졌죠. 대주주가 계속 판 거예요. 물량을 계속 내놓은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한 거죠. 이 기업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자기네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조 넘는 기술 수출을 한 업체가 뭐가 두려워서 사주가 거기서 저걸 해요? 그 차익 실현합니까? 오히려 자기네 주가가 이 정도면 우리가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딱 주주들한테 신뢰를 주고 자기네가 홀딩을 하고 더 높이 오르는 주가를 위해서 자기네가 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랬죠. 네, 여기 보면 이제 대량 보유주자 소유주 주식수 변동 이래가지고 이제 직전 보고서에는 이제 50.35%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49.15% 한 1% 정도를 팔아버린 거예요. 대주주들이. 그리고 지금 개미들이 부글부글 합니다. 지금 여기 투자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인 어떤 테마에 의해서 오른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기술 수출을 하는 어떤 연속성 지속 성장이 가능한 부분에서의 어떤 재료로 상승한 종목인데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어떤 전혀 자기네가 예상치 못한 재료로 우욱 올라가지고 어떤 다시 내려갈 거를 예상해 가지고 파는 신풍제약이나 이런 것처럼 옛날에 삼진제약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건 아마 이제 월요일 되면 또 개미들의 실망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하여간 이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주주들의 어떤 이 주식 감소에 대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아마 이제 굉장히, 성이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온 세상에 이게 20만원으로 주식이 떠도
모자랄 판에 이게 지금 여기서 대주주가 이때부터 팔아버리고 계속 팔아가지고 주가를 10만원대까지 끌어내린다는 거는, 이거는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회사 그 지분 관계자, 이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사람이 팔았다는 점에서는 좀 많이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녹십자 랩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녹십자 측에서 판 거네요. 그러니까 녹십자 하면은 이제 사실 녹십자 그룹의 어떤 그 대장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녹십자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거기에 또 있나 봅니다. 그죠? 아까 보면은 녹십자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녹십자가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이런 부분 또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좀 씁쓸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의 저 대주주들의 어떤 행태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뭐 하락하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서 장 후반에 이제 1,000원 상승했고요. 여기 삼성전자는 좀 뉴스가 나왔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오스틴 공장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확정을 짓고 지금 계속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딜을. 좋다.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170억 달러 정도, 19조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지을 테니까 우리가 세대 혜택을 달라. 또 얼마 9천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세대 혜택을 달라. 지금 이제 딜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뉴스가 이제 사실은 호재죠. 투자한다는 점에서 파운드리의 어떤 강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TSMI도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애리조나주인가?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삼성보다는 좀 적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한 13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공장을 오픈해서 이제 생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오스틴에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여튼 뭐 일단 투자는 확장한 것 같아요. TSMI가 뭐 TSMC, MSCI 자꾸 하다 보니까 입앱해가지고 TSMC를 TSMI라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여기 보면 나와 있네요. TSMC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뭐 이제 더군다나 인텔이 이제 또 이제 외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움직임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좀 두 업체가 선두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TSMC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높죠. 하지만 이제 삼성이 맹추격하고 있고, 삼성은 이제 지금 2030년 TSMI 타도 뭐 그 원년으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두 업체의 경쟁이 좀 관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1,000원 올라서 지금 83,500원에 상승했습니다. 역시 우량주는 달라요. 그죠? 대장주. 근데 뭐 삼성전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수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드팩터도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좀 상승으로 어쨌거나 끝났어요. 이건 그만큼 이제 끌어올리는 세력이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보세요. 한번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상승을 시키고 끝납니다. 이 목요일날 급락장에서도 어떻게든 뭐 하락과 상승을 오고 가다가 이제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시켰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뭐 계속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어쨌거나 플러스로 상승을 시켰어요. 자,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장 내내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막판에 좀 치고 올랐고요. 예,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특징할 만한 종목들이 또 여기저기서 많이 있죠. 자, 지금 이제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화학 쪽 업체들이 좀 많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화학도 이제 전통적인 화학보다는 이제 화학 업체들이 이제 신사업에, 미래 산업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전기차부터 해갖고 뭐 수소, 뭐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효성, SK,
한화, 뭐, 요런 정도입니다. 하여간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SK그룹주가 대체로 좀 상승한 종목들이 많고요. 급등한 종목들이 효성도 그렇고요. 이제 하나도 그렇고요. 네. 이제 하나는 아직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합니다. 효성이나 뭐 SK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업종들이, 그런 그룹들이 이제 그런 신성장 분야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금 계열사들이 많이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오바마 케어를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오바마의 맥을 잇는 이제 정부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는 뭡니까? 오바마 케어는 결국은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 전 국민 의료보험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국민한테 의료보험을 혜택을 주려면은, 비싼 약까지는 힘들죠. 어때요? 제네릭이나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생물학적 제재의 어떤 제네릭인 바이오시밀러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제네릭이 발달한 이런 국가들의 제품들이, 의약품들이 또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든 오바마 케어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번 우리나라 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 진출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파머징 마켓에서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산 신약들, 이런 종목들 가진 업체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제가 파머징이라 그랬는데, 파머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머징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이머징은 뭐냐면 신흥 개발 국가예요. 떠오르는 샛별 같은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뭐 우리도 그렇고 이제 브라질, 이제 남미, 중남미 쪽에 이제 개발도상국가를 이제 막 뛰어넘어갖고,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좀 이제 많이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 그러는데, 떠오르는 신흥국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빗대가지고 이제 파마시, 이제 의약품 부분에서 이제 떠오르는 국가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중남미나 이렇게 개도국 중에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산 신약들이 많이 이제 좀 진출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오바마 케어가 이제 좀 활성화되면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좀, 국가들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조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셀트리온 같은 게 제일 유리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죠? 기타 여러 가지 좀 우리나라 제약 업체 중에 상위권 업체들 좀 중심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헬스 업종의 어떤 성장성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하여간 오늘 종목 분석 여기서 분석은 아니죠. 그냥 간단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요. 하여간 또 주말에 제가 또 이런저런 또 할 만한 거 있으면 다시 또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